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지난번 그 A매치 리뷰 했던 거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 격인 어떤 리뷰를 하나 더 하러 왔습니다. 자,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제목을 좀 세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납득한다는 반응도 있으셨고, 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제가 뭐 그분들의 생각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분들 말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의견을 교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댓글에 막 이렇게 공격하듯이 막 좀 공격적으로 쓰신 분들은 제가 올려도 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싫잖아요, 나랑 다른 소리 막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뭐 제 구독자들 중에는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좀 벤투 감독을 옹호하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요즘에 공부를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 배우다 보니까 그, 그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위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감독,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위임 계약을 맺었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 꼭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면 결과 자체는 하늘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꼭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계약을 수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 수술을 할 때 돈을 받으시잖아요. 사실은 그 어찌됐든 돈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시긴 하는데, 이분들이 그 꼭 성공해야만 그게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생각하기에 가장 전문적인 분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그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검증돼 있고 안전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거를 그분한테 맡겨놓고, 그다음 결과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에 가깝잖아요. 사실 어려운 그 질병일수록. 저는 이 벤투 감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실르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선택이 모두 맞다라던가, 심지어 저랑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다 그래도 벤투 감독을 괜찮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제가 봤을 때 이 현저하게 어떤 이 일탈을 했다거나 합리성이 전혀 아예 없어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커버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포메이션이 4-4인데 제가 이거를 왜 다 맞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더 이상주의자라 그러면, 아니 아시아에서 제일 잘했던 거를 4-2-3-1을 뭐 4-1-4-1을 그대로 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 상대로 포백 써가지고 되겠어? 3백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또 뭐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강인 써야지 왜 안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틀렸다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벤투 감독이 그거를 책임지고 선택하라고 우리가 막 수많은 연봉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자리를 맡겨놓은 거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다 책임을 지겠죠,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벤투가 그러면 4-4-2 쓰는 게 이게 틀렸냐 라고 이제 제가 그걸 항상 설명드리다 보니까, 벤투 감독 안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벤투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다, 이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플랜 B가 없다, 플랜 C가 없다. 근데 저는 이제 플랜 B, C를 찾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플랜 B, C를 언제 찾아야 됩니까? 월드컵을 2달 앞둔, 한 달 정도 앞둔 지금 플랜 B, C를 이강인을 굳이 넣어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합리성이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만약에 벤투 감독이 억지로 새로운 전술을 찾으려고 그랬으면 지금 이럴 때 아니다라고 아마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자꾸 잊어서 그렇지. 2018년에 신태용 감독님 그 마지막에 올라와가지고 3월에 1월에 제가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막 전북현대 따라갔던 이재성 없고 이승기 없고 막 다 데려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스웨덴전에 그 내려선 전술 해가지고 결국에 김식 선수 고립되고 손흥민 수비만 하다가 끝나는 그 전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졸전이 왜 나왔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강팀하고 평가전 자체를.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였는데. 그 전에도 또 그랬죠. 2014년에도 최강희 감독님이 최종 예선 통과시켜놓고 홍명보 감독님 올라가가지고 짧은 시간에 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
이게 문제가 자꾸 드러났잖아요.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거기서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꼭 16강에 가야 된다? 그럴 전력이 아니라는 걸 다 인정하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 한 명 갈 수 있는 게 축구 16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전 지금 이제 플랜 B, C가 아니라 오히려 플랜 B는 여지까지 써왔던 4-1-4-1이라고 봐야죠. 그 아시아 무대 썼던 게 지금은 플랜 B로 내려간 상황인 거고 원래 플랜 A였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플랜 B라고 볼 수 있었던 4-4-2 전술, 손흥민 프리를 주는 거를 새로운 전술로 찾아서 본선에 맞게 이걸 우리가 쓰겠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4-4-2 쓰는 걸 쓰겠다라고 가져온 거니까 오히려 저는 칭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스타일은 안 바꿔요. 근데 포메이션 바꿨어요. 중요한 선수 위치 바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점유하고 뺏겼을 때 압박하고 그런 어떤 스타일들을 전체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선에 맞게 가장 적합한 전술을 꺼낸 게 아니냐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죠. 합리적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거둘 겁니다라는 얘기 절대 못 한다니까요. 하지만 합리적이다. 이 감독이 이렇게 선택한 게 이유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 틀렸다고 말을 못 하겠다. 그 정도라는 거죠. 네. 시기의 문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가끔 비판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비판해 주실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드 불가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감독을 욕하려고 그러면 모든 이유로 다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왜 손흥민을 여지까지 계속 측면에다가 쓰다가 중앙에다 옮겨 놓는 거야? 왜 이제 와서 실험하는 거야? 라고 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아니 왜 본선 오기 전에 손흥민 투톱 쓰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니 뭐 본선에 쓸 수 있는 전술들을 지금 딱 써가지고 하는 게 너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무거나 다 여기다 그냥 설명하기에 여기다 걸면 여기다 맞고 저기다 걸면 저기다 맞고 이런 것들은 건설적인 비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플랜 B, C에 대한 거나 실험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 본선이 막 지금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는 감독한테 맡겨놓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그 전술적인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댓글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이강인을 벤투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다 사실은 추측입니다. 제가 어떻게 벤투 감독이랑 생각을 똑같이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벤투 감독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모르고 연락도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 K리그에만도 이강인 선수보다 훨씬 잘 뛰는 선수들이 훨씬 많아요. 더 많이 뛰는 선수들은 널리고 널렸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더 몸이 좋고 더 빠르고 근데 지금 대표팀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다 보면 몇몇이 기술이 좋은 선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술을 갖춘 선수가 많이 뛰는 게 해결하기에 좋은 방법이지 많이 뛰는 선수한테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가 있다고 봐요, 저는. 무게가. 선후 관계가. 그래서 대표팀에 오는 대부분의 선수들, 심지어 수비 선수들까지 기술이 다 좋고 발기술이 좋고 공을 좀 만지는 걸 좋아하고 세밀하게 풀어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중에 잘 뛰는 선수들이 주전 쪽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혹은 황희찬 선수처럼 그 특출난 뭔가가 있다거나.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들 기술 좋아, 이 선수 기술 좋아라고 하는 선수들이 전 포지션에 다 포진해 있다. 단 한 명도 투박하게만 축구를 하는 선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의 그 특출난 기술을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젠 뛰어야 된다는 거죠.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저 실드도 쳐주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강인이 왜 꼭 주전이 돼야 됩니까? 지금 20대 초반 선수가. 당장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25, 6대가 되면 이 선수가 성장해서 누가 빼자고 해도 안 뺄 선수가 될 겁니다. 벤투 감독이 그때 있어도 이강인 선수가 알아서 실력이 올라오면 빼자고 해도 안 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다 손흥민 선수 그 체력 걱정하면서 왜 자꾸 막 선발로 쓰고 풀타임 쓰냐고 막 난리를 치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처럼 빼라 그래도 안 뺄 선수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번에 지금 이 촉박하게
본선 준비하는 마당에 꼭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 굉장히 잘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 대표팀의 선수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창훈 선수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 최근 폼이 안 좋으니까 이강인이 그거보단 잘할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안 써봤어요.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벤투 감독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합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걸 그냥 벤투가 틀렸다고 말을 못 하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쓰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제가 뭐 반박할 그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벤투 감독 체제에서 의외로 그냥 쉽게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경기장에. 그러니까 윤종규 선수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뜬금없지 않았나요? 전 타이밍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계속 봐왔던 선수긴 해요. 이강인 선수보다 더 꾸준히 최근에는 뭐 동아시안컵도 있었고 많이 불려왔던 선수죠. 근데 윤종규 선수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스타일하고 이 선수가 보여주는 게 맞으면 그냥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누구보다 과감하게 그 96년생들을 다 대표팀에 안착시켜 놓은 게 사실은 벤투 감독이란 말이에요. 황인범 선수 욕먹을 때도 벤투 감독은 계속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김진규 선수 대표팀에 불러왔던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박지수 선수 계속 꾸준히 뽑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조유민 선수도 그렇게 뽑고 있죠. 2부 리그에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잘 보여주면 경기에도 내보내고 소집도 계속하는 감독입니다. 사실은 벤투 감독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훈련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그 공격적인 어떤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비적인 거라던가 피지컬이라던가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맥락에서 이제 권창훈 선수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이재성, 권창훈이 들어오는 오른쪽 미드필더는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랑 다를 바가 없고 측면까지 커버를 쳐야 되는 노예에 가까운 포지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잘 보시면 계속 황희찬, 손흥민 쪽이 김진수 선수까지 더해가지고 왼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고 오른쪽은 밸런스를 잡아주는 임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성이나 권창훈이 훨씬 잘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쉽지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비적인 보는 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전반전, 카메룬전 전반에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올라가가지고 크로스 올려주고 정우영 선수가 헤딩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오나나한테 막힌 장면. 그 장면 잘 생각해보시면 이재성이 그땐 윙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측면으로 나갔다, 가운데로 좁혔다,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내려왔다,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되고 다 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재성 선수인 거고, 제가 보기엔 제일 앞서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권창훈 선수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가끔 그 슈팅을 좀 많이 날려먹고 하는 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경기적으로 권창훈 선수가 1인분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잘 뛰고, 권창훈 선수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템포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몸은 확실히 다부지거든요. 그래서 권창훈 선수한테 바라는 게, 손흥민 선수처럼 화려한 걸 해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네가 잘 받쳐줘 라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권창훈 선수가 이강인 선수보다 나은 포지션, 그러니까 그 포지션, 오른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비력이나 활동량이나 피지컬이나 여러모로.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의 측면 미드필더나 그 풀백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미드필더, 오른쪽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는 최소한 수비를 엄청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성과 권창훈이 그걸 나눠 뛰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마인츠 감독님도 계속 그렇게 뛰잖아요. 이재성 선수를 막 70분 정도까지, 65분 정도까지 뛰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선수한테 맡겨서 이재성 선수로 이제 지속적으로 굴릴 수 있도록 그 체력 안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봤을 때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뛰는 게 그 밸런스 유지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손흥민, 황희찬이 더 편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는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제가 아까 빼먹은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 본선에 못 가겠냐 물어보시면 저는 갈 것 같기도 해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견 주셨던 거랑 비슷한 생각이라서. 왜냐면
그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 변화를 주기에 가장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뭔가 프리킥도 잘 차고, 그 다음에 그 왼발 한 방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순간적으로 공 지키는 거라던가 위쪽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나가 우리나라한테 뭐 0대1로 뭐 1대1로 비기고 있는데 막 내려서 있다거나 그럴 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 뭔가 한 방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리도 좀 늘어난 상황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되게 많이 뛸 거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드리겠다 이 정도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는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엔트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오른쪽 윙 쪽에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최전방 쪽에 들어가는 게 더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면 아예 포메이션을 진짜 골 넣어야 되면 그냥 바꿔버리든가. 네. 그렇게 해서 뭐 뒤에 황인범 선수 한 명만 내려다 놓고 그냥 이강인, 손흥민 막 다 그냥 전방 쪽에다 좋은 선수들 다 넣어놓고 싸움 붙이는 거죠, 사실. 그런 거를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상황마다 감독이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결해드리면 얼추 해결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거죠. 이강인 선수가 진짜 지금 이 4-4-2 전술 쓰면 못 들어와요? 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밸런스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공존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뭐 또 이제 이강인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강인 선수가 참 어려운 선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쓰기가. 이게 육각형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육각형 이게 못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그 어떤 이 육각형 모양으로 그 능력치를 따졌을 때 좀 한쪽이 아직은 치우쳐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육각형을 갖춰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스나 기술이나 이 테크닉을 보여주면서 이걸 넓혀놨으면 그게 엄청나게 강한 선수가 됐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다비드 실바라던가,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 때 다비드 실바라던가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많이 뛰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한쪽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고 어느 한쪽은 되게 커가지고 이제 되게 돋보이는 선수인 거죠. 근데 그런 선수들의 문제가 뭐냐면 좀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 육각형이 이강인 선수보다 많이 넓게 잡혀 있지만 그만큼 좋은 선수니까 그쪽에 힘을 많이 싣고 있는 거고, 월드컵 본선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높은 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이상으로 이강인까지 커버치기엔 나머지 그 필드 플레이 8명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존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롤을 2명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그럼 측면으로 돌리면 어떻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측면으로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수비해야 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비를 해야 됩니다. 황희찬 선수도 수비를 하기 때문에 수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렇게 안 하고 4-2-3-1로 간다 그러면 이게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면 전방에 볼 받아줄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역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한 명만 필요하다. 그 얘기를 꼭 드렸던 거고, 공존할게 그러면은 도저히 안 나오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실험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실험하기에는 본선을 지금 2달, 1달 앞둔 상황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올라오는 게 늦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음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이제 실력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어린 선수인데 우리가 꼭 이 선수를 지금 20대 초반일 때부터 막 펄펄 나는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20대 초반에도 그 엄청난 유망주였지만 20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전성기를 맞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기다려도 되지 꼭 지금 완성돼 있길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월드컵에서 들어가서 별거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팬들도 되게 결과에 민감하시잖아요. 그 이강인 탓입니까? 그냥 못 쓴 벤투 탓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넣으라고 한 사람 탓이죠. 감독은 안 쓰고 싶었는데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거에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오히려 가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이강인 선수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판단을
여러 가지 지금껏 설명드린 거 다 종합해서 벤투한테 맡겨놓자. 그게 맞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벤투가 야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멍청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긴 한 번도 안 했다.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이강인 선수를 왜 안 쓰냐 불만 가지실 수 있어요. 20분도 못 뛰게 하냐 불만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감독에 대한 어떤 감독 역량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벤투 싫어 그 정도까지가 어떤 좋은 반응이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본선이 다가옵니다. 네, 본선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괜찮아요. 사사이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중하위권에서 다크호스가 되고 싶은 팀들이 쓰기에 적정한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이가.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볼도 잘 돌리고 전방 압박하고 하는 거 그런 여지까지 아시아에서 해왔던 거랑 연속성이 있는 와중에 사사이의 어떤 장점을 차용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경기력을 한번 두고 보시죠. 저는 대패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골 먹으면 쫓아가려고 해서. 근데 이제 그 첫 골만 안 주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뭐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긴 하겠죠. 네, 어찌됐든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뭐 등장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